일본이 위험한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연간 최대 22조 베크렐에 달하는 삼중수소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도쿄전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1원전 탱크 오염수소 삼중수소 평균 농도는 1리터당 73만 베크렐입니다. 즉 22조 베크렐을 바다로 방류하기 위해서 일본은 매년 3만 톤에 달하는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하루 평균 약 140톤의 오염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1년이면 약 6만 톤 정도인데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의 빗물, 지하수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오염수의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해마다 3만 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도 연간 3만 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달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는 오염수를 최대 137만 톤까지 저장할 수 있는 1061개의 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약 91.2%인 125만 톤이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내년 가을이면 탱크가 오염수로 가득 찰 예정이고 빠르게 늘어나는 오염수 때문에 일본이 추가로 탱크를 건설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카드까지 꺼내려 하자 일본은 한국 따위의 오염수 배출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 라며 사과 대신 오히려 황당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도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미국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일본을 지지하기 때문. 미국 식품의약국은 알프스 다핵종 제고 설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슘과 스트론튬 같은 유해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방사능이 약하고 덜 유해한 동위원소인 삼중수소만 남긴다. 삼중수소는 인간이나 동물의 건강에 끼치는 위험이 극히 낮고 어떠한 건강 위험도 해양 방류로 인한 희석 효과로 더욱 최소화된다. 식품의약국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핵종이 미국 식품 공급에 안전하지 않은 수준으로 존재하거나 공중보건 문제를 일으킨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일본의 방류 조치가 일본에서 수입된 식품이나 미국 해안에서 잡은 해산물을 포함해 미국 내 식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밝혔고, 최근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의 핵심은 방류 과정에서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지속적인 협조다. IAEA가 매우 엄격한 절차를 마련했을 거라고 확신한다. 일본이 모든 선택지와 영향을 저울질하고 이 과정에서 매우 투명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라며 사실상 일본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 공영방송 NHK와의 인터뷰에서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성과의 온라인 회담에서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협력 요청을 받았다. IAEA는 일본 정부와 공통의 책임이 있다.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전문가를 초빙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국제적으로 관행에 부합한다. 라며 일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측 한 관리가 이 물은 마셔도 괜찮다 라고 말했다는데, 그렇다면 그가 먼저 마시고 난 다음 다시 얘기하자 일본은 오염수로 밥도 짓고 빨래도 해라 라고 말이죠. 아소다로 부총리가 오염수를 마시더라도 별일 없을 것 같다 라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이 끝까지 감추려 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한국이 밝혀내면서 일본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겨레 취재 결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가동 중인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 3기 중에서 2기가 일본 정부의 최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 가동을 시작했으나 지난 8년 동안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시험 운전 상태로 오염수를 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자력 시설과 설비는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사용 전 검사에 합격해야만 가동할 수 있다는 원자력 규제위원회 규정마저 지키지 않은 것인데요. 일본의 알프스 한 기는 실제로 성능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요오드 129, 루테늄 106, 안티몬 125 등 방사능 물질의 제거 성능이 부족하고, 또 다른 한 기는 인체에 치명적인 스트론튬 90 등을 제거하는 성능 지속 시간이 기준보다 짧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얼마 전 일본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오염수를 방류한다 라고 주장하며 한국은 일본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라고 말한 일본을 향해 한국이 정확한 팩트체크를 공개했습니다. 일본이 30년 안에 걸쳐 방류하겠다는 연간 28테라베크렐보다 지난해 월성 원전에서 방류한 삼중수소가 80테라베크렐로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방류 농도입니다. 한국에서 나온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3.2베크렐로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1500베크렐보다 무려 110배가량이 낮았습니다. 즉 일본의 오염수에 비하면 한국의 처리수는 청정수와도 같은 것이죠. 한국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유엔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자신만만해하며 한국의 경고를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유엔을 움직이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유엔의 데이비드 보이드 인권특수보고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100만 톤의 오염된 물을 해양 환경에 방출하는 것은 일본의 국경 너머 인구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다. 유엔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유엔 전문가들의 우려에 대한 답변으로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가 오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이 탱크에 저장한 오염수에서 방사성 농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과학자들은 물에서 동위원소가 다른 분자에 유기적으로 결합해 식물과 물고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먹이사슬을 파괴한다고 경고했다.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정확한 팩트체크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정부의 결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일본인이 지구의 우물에 독을 넣었다 라는 해시태그가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번역돼 전세계 네티즌들의 빠른 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는 재앙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러시아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은 유감스럽게도 러시아를 포함한 이웃 국가들과 협의하지 않았다. 일본 측 공식 정보에는 방류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태평양 해역 환경 위험 평가를 포함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관심국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초강수를 추진하라고 명령했는데 러시아와 중국, 여기에 일본이 자신들의 편이라 굳게 믿고 있었던 대만까지 한국과 뜻을 함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 국가로 알려진 대만이지만 최근 일본 때문에 대만에서 무려 54명이 사망한 열차 사고 대참사가 벌어졌는데도 일본의 배째라식 대응에 일본에 대한 대만인들의 인식은 급격하게 악화됐고 이번에 결국 대만인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국립대만해양대 해양환경정보학과의 허중루 교수팀은 위성자료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매일 방류되면 1년 6개월 후 대만 외해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교수는 오염수가 1년 동안 배출되면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북태평양 중앙으로 흘러가고 4년간 배출되면 북미 서해안, 7년간 배출되면 북태평양 전역에 영향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대만 농업위원회의 황진청 부주임 임원은 어업서와 식약처가 해수어에 대한 검사와 측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일본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천지중 대만 농업위원회 주임은 만일 일본이 배출한 오염수로 실제 우리 어업에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 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매년 수산물의 표본 추출 검사를 2배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만은 TSMC와 폭스콘까지 미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부터 아이폰 생산까지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이러한 반일 움직임은 일본에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아베 신조씨, 다 뽀록 났어요. 이제 포기해요. 세계인들이 다 알아버렸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떻게 가립니까? 그냥 올림픽 취소하고 후쿠시마에서 정치인들 모아다가 운동회 같은 거나 하세요. 콩주머니 던지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승하면 후쿠시마 배추 10포기 주고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페페TV. 한국의 노제팬 현상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기는커녕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도 일본의 방사능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세계 지식인들이 달려들어서 일본으로 여행 가지 말자, 일본 제품은 위험하다, 일본 올림픽은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일본 방사능은 정말 위험합니다. 건강을 생각하셔서 일본 제품이나 여행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방사능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올림픽부터 농산물까지 보이콧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 아베 총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해외 원자력 전문가의 말이 나왔습니다. 후쿠시마가 방사능 안전지대라는 말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하며 도쿄보다 방사능 노출이 최대 60배까지 많은 이곳에서 운동선수들과 관광객들이 피폭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13년에 아베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방사능은 모두 통제되고 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유치할 때만 해도 2011년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던 아베 총리. 요즘은 그곳이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4월에 아베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제거는 잘 되어가고 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UN 총회에서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을 만나 후쿠시마의 농산물은 안전검증을 거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전세계에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방사능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호주의 방사능 전문가 헬렌 칼리콧 박사는 아베 총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의 말과는 달리 이 지역은 도쿄보다 방사능 노출이 24.6배에서 60.6배까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수천 명의 선수들이 후쿠시마 음식과 방사능이 포함된 먼지에 노출되며 이는 수만 명의 관광객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습니다. 40년 넘게 방사능을 연구하고 그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헬렌 박사는 핵 전쟁 방지 국제의사기구를 만들었고 이 단체는 1985년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다른 해외 연구자들의 연구 자료도 인용했습니다. 미국 교수들이 후쿠시마 일대를 관찰한 결과 올림픽 야구 경기가 열리는 근처는 방사능 수치가 미국보다 3000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말한 전문가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마크 제이콥슨 스탠포드 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10년 후 더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이콥슨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고 한국은 이미 방사능 노출 등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사고가 고작 8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세대의 피해가 적어 보일 수는 있지만 10년 후에는 다른 문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후쿠시마 지역의 높은 방사능 노출 문제와 같은 맥락의 지적입니다. 특히 도쿄와 후쿠시마의 방사능 노출 수치가 서울보다도 낮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대표적인 탈원전론자인 마크 제이콥슨 교수는 제2의 후쿠시마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마크 제이콥슨 교수는 후쿠시마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원전 건설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전에는 항상 위험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인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일본의 심각성에 대해 역설하니 환경단체도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곳곳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위협을 지적하는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환경시민단체들은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에 나섰고 한국 단체도 이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8주년이었던 지난 3월 이후 방사능 오염 문제를 집중 보도해 국제적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핵전 방지를 위한 국제의사기구 독일 지부는 지난 3월부터 도쿄 2020 방사성 올림픽이라는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독일 내 다른 단체를 포함해 미국과 프랑스, 일본, 영국의 22개 반핵 시민 단체들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IPPNW의 핵전 방지를 위한 국제의사기구의 독일 지부장인 알렉스 로젠 박사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이 마치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외 반올림픽 단체들은 최근 올림픽 보이콧 이유 중 하나로 방사능 오염 문제를 비중 있게 거론하며 일본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 환경단체들은 이런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의 관계자는 유럽이나 일본 안팎에서 도쿄올림픽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했다며 그동안 한국 단체들은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 때문에 도쿄올림픽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조심스러웠는데 세계 여러 단체들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가능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오랫동안 모니터링해온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에서 경기를 개최하는 것과 선수단의 후쿠시마산 식자재 공급 방침 등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 더 네이션은 후쿠시마는 올림픽을 치르기에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로이터를 비롯한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올림픽 반대 시위 소식을 전하며 후쿠시마 사고 피해자들에게 쓰여야 할 돈이 올림픽에 들이붓고 있다는 시위자들의 목소리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 더 네이션은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가 열리는 후쿠시마 아즈마 스테디움 주변의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해 방사능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현지 상황은 어떨까요? 아베는 새빨간 거짓말쟁이라며 일본 시민들도 올림픽 보이콧을 외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시민단체는 도쿄올림픽이 가져올 위험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은 통제 가능하고 도쿄에는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을 정면 반박합니다. 일본 내 전문가들과 피난민들의 인터뷰를 실어 도쿄올림픽의 방사능 피폭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적은 일본 유명 온라인 음반 서적 구매 사이트인 세븐넷의 사회문제 기타 분야에서 판매량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SNS상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의 개최 중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서명운동을 제의한 네티즌은 개최 중지 이후로 황당한 폭염 대책, 지나치게 높은 올림픽 예산, 뇌물 의혹,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방사능 문제의 경우 오히려 부흥을 방해하는 올림픽이다. 아베 총리의 새빨간 거짓말에 유치한 올림픽인데 피난민들은 현재 다른 지역 방사선량의 몇십 배에 달하는 후쿠시마로 귀환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자신을 정신과 의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도쿄올림픽 상상도를 트위터에 올려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풍자한 이 그림은 46,000번 공유됐고 92,0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도쿄올림픽의 각종 문제점을 압축시킨 내용에 얼마나 많은 일본인들이 공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정확한 표현력에 감탄했다. 설마 21세기 일본이 여기까지 추락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상상이나 소설이 아니라 현실적인 미래의 광경이라는 등의 동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전 세계로부터의 보이콧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